환자 412번, 54세. 공복 혈당은 데시리터당 85mg.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수치입니다. 당뇨병 병력도 없습니다. 식료품 저장실에는 설탕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던 화요일 새벽 3시 14분 그의 좌전 아행동맥이 그대로 막혀버렸습니다. 이른바 과부제조기 위도우메이커라 불리는 혈관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의 침대 주변에서 사탕 껍질이나 도넛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이었습니다. 다이어트 소다,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최고의 기만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달콤한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보고 연기라는 숫자가 늘어선 것을 보며 안심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며 시스템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시스템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분 비계를 해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포들은 파괴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중 증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의 기하 상태와 대사 붕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합성 단맛이 혀에 닿는 그 일 밀리초의 순간 혈류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생물학적 속임수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봅시다. 다이어트 소다 캔을 땁니다. 차가운 액체가 혀의 단맛 수용체를 적십니다. 즉시 전기적 충격이 서린 신경을 타고 뇌로 곧장 전달됩니다. 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췌장으로 다급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이 들어온다. 인슐린을 준비하라. 췌장은 이에 복종합니다.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포의 문을 여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혈류로 쏟아냅니다. 문이 활짝 열립니다. 세포들은 에너지가 실려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칼로리도 없었습니다. 소화관을 통과하는 합성 유령인 수크랄로스나 아스파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뇌상 인슐린 분비, 세팔릭 페이즈, 인슐린 릴리즈라고 부르는 현상이며 미시적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류는 인슐린으로 포화 상태가 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포도당을 공격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체는 제한된 자체 비축량에서 포도당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혈당이 떨어집니다. 반응성 저혈당증을 겪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피로감, 손떨림 탄수화물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포들은 만찬을 위해 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 내부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멈춰 섭니다. 신체가 에너지 부족을 깨달으면 가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중성지방으로 변환하기 시작하여 장기 주변에 직접적으로 고도의 염증성 내장지방 형태로 쌓아둡니다. 여러분은 설탕을 먹지 않고 있지만 간은 마치 하루에 도넛 12개를 먹는 것처럼 스스로의 주위에 지방 방패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갈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영양소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신체에는 화학적 모조품을 공급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수천 번의 작은 거짓말들의 무게에 짓눌려 여러분의 신진대사는 무너져 내립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동맥의 물리적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포도당이 없는 상태에서의 높은 인슐린 수치는 혈관의 섬세한 내벽인 내피세포층을 경직시킵니다.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게 열어두는 가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동맥은 뻣뻣해집니다. 파이프 내부의 압력이 상승합니다.
이것이 설탕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몸에서 고혈압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심장은 이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매번의 심장 박동이 사투가 됩니다. 다이어트 음료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심장 근육은 서서히 조여오는 바이스에 맞서 일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일반 탄산음료를 피함으로써 심장 건강에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심혈관계가 스스로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화학적 메신저를 적극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학 액체의 경로를 더 아래로 추적해 봅시다. 위를 지나 소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신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소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합성 화합물로 넘쳐납니다. 신체가 인공 감미료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무해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합니다. 장 내부에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섬세한 생태계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와 대사 조절을 위한 지휘센터입니다. 수크랄로스와 같은 화합물이 이 생태계에 도달하면 그것은 음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항균제 역할을 합니다. 임상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화학 감미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유익한 장내 세균총, 특히 중요한 박테로이데테스 균주를 최대 50%까지 박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와 함께 항생제를 복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체내 세균총에 가하고 있는 일입니다. 번성하는 생물학적 열대우림을 불모의 독성 황무지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버린 장이 어떻게 심장마비를 일으킬까요? 그 연관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입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죽으면 장벽의 점막층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미세한 틈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 투과성 증가 또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합성 화학물질, 그리고 지질 다당류 리포폴리사카라이드스로 알려진 독성 박테리아 부산물이 혈류로 직접 누출됩니다. 면역체계는 패닉에 빠집니다. 누출된 이 입자들을 치명적인 침입자로 표시합니다. 대식세포가 배치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폭포가 순환계로 방출됩니다.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급증합니다. 이 만성적이고 낮은 수준의 전신염증은 죽상동맥경화증을 가속화하는 정확한 연료입니다. 염증은 정맥을 타고 이동하여 앞서 논의한 이미 뻣뻣해진 동맥에 도달합니다. 동맥벽을 파고들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고 불안정한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가슴속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으며 다량 영양소를 계산하고 제로 칼로리 라벨을 찬양하면서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효소의 재앙을 살펴봅시다.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와 같은 소화효소는 매우 특정한 분자 자물쇠에 맞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열쇠입니다. 진짜 음식을 분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설탕의 형태를 모방하지만 그 구조가 결여된 합성 분자를 도입하면 자물쇠가 막혀버립니다. 이러한 인공화합물의 존재는 천연 효소를 변성시킵니다. 소화 단백질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그것들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연산 연어 한 조각, 호두 한 줌, 유기농 시금치 한 그릇과 같은 건강한 식사를 하더라도 손상된 효소 환경은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 또는 마그네슘을 제대로 추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맥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미량 영양소에 굶주리게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건강하게 먹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인공적인 단맛의 바다에서 질식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적응에 정교한 기계입니다. 보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선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발현이 견딜 수 있는 화학적 간섭의 양에는 생물학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성적인 인공 감미료 노출에 반응하여 대사 유전자가 말 그대로 발현 패턴을 바꾸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신호가 끊임없고 혼란스러운 잡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체는 자연적인 지방 연소 경로를 영구적으로 하향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췌장은 헛된 인슐린을 펌프질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간은 내장 지방으로 숨이 막힙니다. 동맥은 뻣뻣해지고 염증이 생겼습니다. 장은 박테리아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폐허가 된 풍경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야 하는 근육인 심장은 산소와 영양분을 빼앗긴 채 스트레스 호르몬에 젖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해한 음료가 아닙니다. 대사 교란 물질입니다. 그 캔을 딸 때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심혈관계의 구조적 무결성보다 혀끝의 찰나적이고 가짜인 감각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는 어느 정도까지는 관대하기도 합니다. 공급선을 차단하면 치유 프로토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 7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성 감미료를 완전히 제거하면 췌장은 유령 같은 수축을 멈춥니다.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는 마침내 거짓 신호의 끊임없는 폭격에서 벗어나 민감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뇌상 인슐린 반응은 조용한 준비 상태로 돌아가 진짜 음식이 있을 때만 작동하게 됩니다. 이 신경화학적 금단 기간은 잔인하며 왜 그렇게 끔찍하게 느껴지는지 정확한 생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인공적인 단맛에 과도한 자극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 같은 화합물은 천연 자당보다 200배에서 600배 더 달게 조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이 화학적 공급을 끊으면 뇌는 자극을 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날카로운 두통, 극심한 무기력증, 공격적인 감정 기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나약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경학적 해독의 실질적이고 생물학적인 현실입니다. 다이어트 소다의 강렬하고 부당한 신경, 전기적 보상에 의해 이전에 장악되었던 뇌보상센터의 도파민 수용체들이 격렬하게 하향 조절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수준의 자극을 인식하도록 기준선을 재설정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뇌의 회로를 재배선하여 화학적 의존성을 잇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가 금단 증상과 싸우는 동안 위장관은 느리고 고단하며 필사적인 재건을 시작합니다. 내부 환경을 다시 알칼리성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프로토콜을 확립해야 합니다. 순수하고 불순물이 없는 물로 시스템을 채워야 합니다. 희석된 레몬수도 좋습니다. 조직에 박혀있는 잔류 화학물질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천연의 미네랄이 풍부한 전해질의 도입은 세포 및 효소 복구를 위한 기초적인 구성 요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거하고 있는 정확한 화학적 적들을 분석해 봅시다. 아스파탐을 섭취하면 그것은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화기의 열기 속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르트산, 메탄올이라는 세 가지 뚜렷한 성분으로 분해됩니다. 메탄올은 목적 우드 알코올입니다. 간을 통과할 때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가 이 메탄올을 포르말데히드로 직접 변환합니다. 맞습니다. 조직을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바로 그 맹독성 화학물질입니다. 미량이라 할지라도 이 포르말데히드는 간세포 내에서 단백질의 미세한 각효결합과 DNA 손상을 일으킵니다. 체중 관리라는 미명해 알려진 발암 물질이자
신경독소를 미세 복용 마이크로 도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크랄로스를 섭취할 때 여러분은 염소화된 자당 유도체를 먹는 것입니다. 제조업체들은 그것이 흡수되지 않고 몸을 통과한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강조하지 않는 것은 수크랄로스에 부착된 염소 분자가 하부장에서 생물학적 네이팜탄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해독 기간 동안 이러한 화학물질의 독성 부하가 마침내 솟아내기 시작하면 장에 살아남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마침내 다시 번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화학적 공격으로 인해 다공성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었던 장의 점막층이 다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세포 사이에 미세한 밀착 연접, tight junctions이 닫힙니다. 독성 박테리아 조각인 지질다당류의 전신 누출이 마침내 멈춥니다. 혈류로 누출되는 이러한 외래 합성 침입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촉발되어 초경계 상태에 있던 면역체계는 마침내 물러서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대량 생산이 급감합니다. 심혈관 위험의 궁극적인 지표인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복에 심오하고 상호 연결된 연쇄 반응에 주목하십시오. 전신 염증이 감소함에 따라 내피세포에 가해지던 숨막히는 산화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혈관이 말 그대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산화질소의 자연적인 생산이 재개되어 동맥벽의 평활근 조직을 이완시킵니다. 단순히 시스템에 독을 주입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약물 개입 없이도 혈압이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정상화됩니다. 더 이상 수축되고 경직된 파이프를 통해 걸쭉하고 염증이 있는 혈액을 펌프질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심장은 마침내 안정시 심박수를 낮춥니다. 좌심실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 회복 과정에는 중요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경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 회복력은 유한합니다. 세포는 내분비 교란과 화학적 독성의 혼란을 제한된 기간 동안만 견딜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임계값 이상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즉 다이어트 소다를 한 달 동안 끊고 몸이 치유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그 습관으로 재발한다면 심각한 후선 유전학적 트라우마를 유발하게 됩니다. 대사세포 내의 DNA는 만성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화학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비정상적으로 메틸화되기 시작합니다. 대사 유전자 발현을 영구적으로 돌연변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유기농 식품을 먹고 운동을 해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만성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몸을 가두게 됩니다. 손상은 기능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구조적인 것이 됩니다. 청사진 자체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끼니매 음료를 자신의 생물학에 프로그래밍하는 코드 한 줄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포의 기능을 프로그래밍하거나 세포의 실패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입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생물학적 제거에 가혹하고 용서 없는 법칙으로 이끕니다. 인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정제된 진화공학의 걸작입니다. 블루베리 한 줌 아보카도 한 조각 또는 목초 사육 소고기 한 점을 처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요소에서 생명 에너지 및 복구를 추출할 수 있는 특정 효소, 복잡한 대사 경로 및 깊은 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균 실험실에서 탄생한 화학적 모방품에 속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생화학적 거짓말에서 생명 에너지를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 생리학의 최고 법칙은 신체가 인식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병원체로 공격하거나 격리된 독소로서 지방세포에 저장하거나 필터링하고 처리하려다 서서히 자신의 장기를 파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생물학에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영양 성분표의 0은 수학적 승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공백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공백을 혐오합니다. 그 텅 빈 인공적인 단맛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의 활력 동맥의 탄력성, 뇌 조직의 무결성, 그리고 대사 수명의 전체 길이에서 직접적으로 추출됩니다. 계산대에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후 심장내과 병동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결정은 모든 마케팅 환상과 화려한 포장을 벗겨낸 절대적인 생물학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결정에 궁극적인 힘을 쥐고 있습니다. 오늘 다이어트 음료의 일시적이고 합성적이며 조작된 위안을 선택하고 내일 심혈관계의 만성적이고 서서히 진행되는 조용한 부패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상적인 정밀함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짧고 불편한 화학적 금단 기간을 견뎌내고 독소를 단호히 거부하며 신진대사의 기능적 무결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책상 위의 캔을 보십시오. 냉장고 안의 병을 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의 미세한 구조에 정확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그런 다음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마지막 면 모금을 다 마시지 마십시오. 치팅데이를 위해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에서 그것을 완전히 근절하십시오. 그것의 근본적인 정체인 독극물처럼 취급하십시오. 이 임상적 분석이 놀라웠다면 무설탕이라는 기만의 끝없고 지치는 굴레에 수년간 갇혀 있었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학적 현실을 공유해 주십시오. 몇 년 동안 이 화학물질을 마셔왔으며 언제 끊을 예정입니까? 여러분의 공개적인 약속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알고리즘에게 달콤한 식단 관련 거짓말보다 변명 없는 진짜 의학적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여 인간의 장수에 관한 여과 없는 과학으로 무장하십시오. 세포를 보호하십시오. 심장을 지키십시오. 그럼 다음 진단 세션에서 뵙겠습니다.